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시작을 반지하로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습할 것 같고, 뭔가 추울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이런 것들만 뭔가 스타일링적으로 다 좀 해소를 시켜준다면 보통 반지하의 보증금이랑 객단가를 한 어느 정도 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구슬 언니. 꼬시영이입니다. 요즘 최근에 에어비앤비에서 굉장히 큰 정책 변화가 있었어요. 24년 10월부터는 신규 등록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신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자 없이 운영하시던 숙소들도 25년 10월부터는 일괄 삭제 당한다고 합니다. 엄청 큰 변화.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허가로 할 수 없고 한번 해볼까라는 테스트로 에어비앤비에 올릴 수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형태로 최대한 매물을 찾아야 되는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매물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매물 찾는 게 언제도 쉽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점점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연식 제한도 좀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집 형태, 주택 형태면 가능했었는데 그 노후주택 규제가 생기면서 지자체들마다 20년, 30년 이렇게 연식 제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의 연식 제한이 제일 많이 생겼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다세대 주택은 30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식 제한이 다르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이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24년 기준으로 94년 이전에 승인을 받은 건물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개나 있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후주택 규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장점은요, 월세가 저렴하다. 확실히 월세가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교적. 그리고 임대인분들의 허락을 구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제 반지하이기 때문에 전월세를 맞추시기가 바로바로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실이 생각보다 길게 있었던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살짝 호의적이세요. 이 공간을 좀 더 예쁘게 꾸민 임차인이 들어온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또 뭐가 있죠? 단점도 많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반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지었던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옛날 건물들 이제 대장 떼보시면은 연화조라는 명칭을 많이 보실 텐데 연화조라는 말이 벽돌과 진흙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 그럼 습기가 많으면 뭐가 생겨요? 곰팡이. 그리고 벌레. 그리고 반만 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지하 중에서 약간 언덕배기에 있는 반지하는 약간 1층 같은 반지하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반지하긴 하지만 환기 부분에서, 채광 부분에서 괜찮거든요. 그리고 습기 부분은 이제 최대한 제습을 열심히 해주고 관리를 잘하면 사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장마철에 좀 많이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월세가 싸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게 조금 수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지하에 한 세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두 세대, 적으면 보통 한 세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소음에 자유롭다? 요 정도가 이제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반지하는 그 계단 밑에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수납 비품함을 다 거기다 둘 수 있더라고요. 네, 그게 또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반지하 컨설팅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뭐 그 이유가 또 그거겠죠. 반지하이지만 좀 예쁘게, 좀 감성 있게 꾸미고 싶어서 이제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사실은 세팅해 놓은 거 다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반지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만 보면 사실 우와 하기 때문에 반지하의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여기가 반지하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시작을 반지하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일단 1,000만 원에 70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공실이 있다 보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좀 수월했고 그리고 환기 부분에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반지하인데 되게 넓었어요. 정말 넓었어요. 단독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한 15평 정도 거의 되는. 뭐 쓰리룸 같은 투룸이었잖아요. 맞아요. 널찍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와우하게 꾸며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운영을 하시면 리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맞아요. 반지하더라고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너무 아늑했어요 라는 리뷰들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뭐 반지하인데요, 반지하라는 글이 달리면 어떡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반지하에서 내가 한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반지하의 편견들, 뭔가 습할 것 같고 뭔가 추울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이런 것들만
뭔가 스타일링적으로 다 좀 해소를 시켜준다면 반지하도 충분히 잘 운영하실 수가 있고 수익도 훨씬 더 잘 낼 수 있다. 그리고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사전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으세요. 맞아, 호스트이기 맞아. 때문에 간혹 가다가 반지하인 거를 꼭 알려야 맞아요.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혹은 반대로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인데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여기는 반지하입니다. 라고 적으시고 다만 채광이나 환기가 전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장점을 뒤에 녹여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하고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라는 그 한계점 때문에 객단가를 아주 비싸게 받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조건 난 반지하 싫어. 이런 게스트분들이 있기 때문에 객단가가 어느 정도 한계선은 분명히 있지만 워낙에 월세가 좀 저렴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월세가 또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비싸다. 한다면 거기는 좀 재고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려받을 수 있는 객단가가 사실 한계점이 있어요. 그 반지하라는 태생적인 한계점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인지하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객단가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반지하의 보증금이랑 객단가를 한 어느 정도 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다르지만. 서울 역세권으로 봤을 때 이제 1,000만 원에 70 혹은 1,000만 원에 100 언더 정도로 2,000에 100 언더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 네, 10만 원 내외.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 거기에서 한 2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말가는 조금 비싸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예약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6만 원에서 뭐 많게는 18만 원 정도까지 뭐 받으시면 되고 12월은 제외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4명, 6명 만약에 좀 더 사이즈가 크면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 갔다 왔던 곳은 반지하인데 10명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객단가가 올라가죠. 제가 컨설팅 갔던 곳이 반지하인데 좀 비싸게 들어가셨는데 그게 90이었어요. 90. 그건 좀 비싼 거였죠. 앞으로도 저희가 공간 이수다에서 공간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여서 안 된다, 역에서 멀어서 안 된다, 뭐 어째서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만 찾다 보면 사실은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더 힘드실 거라 일단 되는 이유 하나로 내가 확신만 있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공간 이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